지금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보시다시피 국정 지지율 19%로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 조사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제 그 민주당에 그게- 공개는 반영되지 않았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조사하면은 그 문화일보처럼 17% 그 이하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야, 이게 너무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정 마비 상태다. 예, 그리고 해명을 할 때마다 그 해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지금 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계속 폭락은 아니죠. 계속 꾸준하게 떨어져 온 그 과정에서는 실 근본 원인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명태균 씨와 그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가 뭐 편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죠. 명태균 씨는. 예 편집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 뭐 앞뒤 내용이 나오면은 뭐 자기 말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뒤 내용 맥락을 다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아까 그 운영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뒤 맥락이 나오면 이 대화 내용이 이미 그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이 당에 얘기했다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앞뒤 내용이 나온다고 이 내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예. 제가 저 라디오 PD도 해가지고 네. 음성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성대모사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말 중에 그 편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건 있는 그대로 윤석열 말이고 거기 뭐 더 덧붙일 새로운 맥락이란 게 없죠. 없죠. 김영선이를 꽂아줘라. 근데 당에서 반대한다. 이게 명확하잖아요. 도리어 맥락 해설은 그 명태균이 하더만 네. 여사가 쫑크를 줘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영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오빠가 대통령 할 자격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 오빠도 돈- 발견됐습니다. 네. 오빠도 발견됐어요. 예. 그 전에는 뭐 카톡으로나 나왔었던 그거는 친오빠다 뭐 네. 그랬었는데 친오빠가 아님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이쯤 되면은. 예. 네. 근데 참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아까 그 정진석 부끄럽게도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예. 예. 성동의 수치. 예. 우리 정진석 선배님. 이 양반 해명을 보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정치인 출신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실력 없는 저 검사 출신이라면은 그런 해명이 좀 납득이 돼요. 야, 지금 이게 법리로 뭐 이걸 해명할 사안이냐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는지가 제일 우선된 그 해명이었던 예. 어법이어야 하는데 뭐냐 이걸 정진석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국회 부의장도 했었고요. 비상대책위원장이긴 했지만 당대표도 했어요. 알아요. 지금 이런 해명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아. 근데 왜 했느냐? 지금 나는 그게 대통령실 내에 공식 라인과 비선의 갈등 이 사이에서 비선들이 너무 설치되니까 비선들이 뭐 대통령의 비선이 아니라 여사의 비선 아니겠습니까? 엿 먹어봐라. 이 차원의 의미가 또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가 아니지.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의지로 보였어요, 저는. 아니 국힘 쪽도 난감한 게 친윤계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정이 많아서 명 씨의 전화를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 그 어떤 의혹도 담겨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 그 것이냐. 이분은 제가 이제 보도했던 14시 보도의 한 명이잖아요. 아 강명구? 그분 중에 어. 한 명입니다. 예. 네. 예. 근데 정이 많아서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박절하지 받고. 못해서 부부가 예. 이런 해명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해명이냐면 아니 정치는 공적인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나랑 친한 동생, 나랑 친한 형 이런 사람들 챙기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 하물며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치인들도 그런데 대통령이 정이 많아서 이 연락을 끊지 못했다. 이 말은 지금도 정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 예.
그러면 우리 공적인 판단을 사람의 개인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간 들어왔던 얘기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술 친구들, 그리고 자기랑 같이 일했던 뭐 전현직 검사들, 그리고 자기랑 오랜 관계를 맺어온 40년 지기 친구들, 이 사람들과 그 공적으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사람의 정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꽂아놨다는 얘기를 강명구 의원이 뭐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 참 강명구란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시네. 예. 아니, 윤상현 의원도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잖아요. 네. 2022년에. 근데 의혹을 전면 이제 부인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국힘 법사위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까 정진석 그 비서실장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지나갈 일인지 국힘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김영선이 왜 거기서 공천받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르익었고 당시 그래서 그 당시 경남 지역에 나오는 일간지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거기서도 뭐 공천 부당하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5월 10일에 그 발표가 났는데 그럴 정도로 김영선이 무슨 거기 수도권 기반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이고 뭐 고향은 저 경남이라 하더라도 이건 여러 가지로 어색한 공천이고 그래서 낙하산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무르익었고요. 그 또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네. 11월 5일일 겁니다. 그때 이제 이준석 음.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아,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 네. 예, 거기 보면은 경남 의창에 대해서 창원 의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나온 패널이 이준석 그리고 그 김준일 그리고 장성철 네. 창원 의창 얘기했는데 누가 듣더라도 여사님 여사님 백으로 김영선이 당선된 곳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준석은 난 다 알고 있다고 거기 내용을. 그 부분을 왜 주목들 안 하시나 그러게 모르겠네. 이준석 의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다 덮어쓰고 혼자 아니요.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상황을 그 좀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일단 명태균 씨는 이런 녹음 파일들이 나왔지만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자료를 어떻게든 기필코 숨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증거를 숨겨버리면 그 뒤에 이준석 의원은 공천 개입을 받은 적이 없다. 개입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공천 개입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오늘 나온 그 법사위라든지 하여튼 국민의힘 쪽의 해명, 용산의 해명은 다 법적으로 방어막을 문제 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이제 그 법조인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친화적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이 건은 명태균 씨의 그 발언 그리고 지금 통화 녹음 파일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 딱 요 상황에서만 보자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이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본인들한테. 디오백이나 뭐저 주가 조작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압박할 때 이건 풀립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그 대통령 당선인에 불과한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희대의 그 수사 결과 네. 저는 꼽으라면은 경제 공동체 이론이에요. 네. 그 박근혜 네. 탄핵 맞습니다. 네. 당시에 이 박근혜 최순실이 서로 남남이지만 둘은 경제 공동체다. 이 부부를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완전 남남.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이론이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뇌물을 주면 그게 박근혜가 받은 거다라는 이론 때문에 삼성이 처벌받고 예.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순실이 받았는데 그걸 박근혜가 받은 걸로 만들어서 박근혜도 그런 걸 다 뒤집었었고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사예요. 그 당시 탄핵 때 온 국민의 박근혜 타도의 그 목소리, 그 어떤 여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기소를 했더니
사법부가 다 받아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영선 공천을 하라고 했다 이런 발언 뭐 사실로 보입니다. 사실로 보이고 배후에 그 김건희가 있다는 건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하기 전에 이미 밝혔던 바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은 검찰이 우리가 수사를 봐주는 식으로 갔다가는 죽겠다라고 판단되면은 온갖 논리를 만들어서 기소할 수 있고 예. 재판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럼 수사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이제 그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면하는 네. 이런 특권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수사는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신기원을 만든 검사가 누구냐? 네. 신기원을 만드는 검사.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재임 중에도 수사할 수 있다. 이 전통을 만든 사람이 윤석열 검사예요. 맞습니다. 참 본인을 위해서 길을 많이 깔아놨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장난삼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대통령 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다 멈춰버려가지고 이거는 수사하기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이거 사실 4개월 남았어요. 네, 4개월 남았어. 왜냐면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까지 2달이잖아요. 근데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2개월 까면은 4개월인데 근데 이 사건은 5월 9일이란 말이죠. 5월 10일에서 멈췄기 때문에 한 6개월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사건은. 그렇네요. 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검찰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퇴임 이후에 6개월이고 그렇죠.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다. 그쵸. 이 전통을 만드신 윤석열 검사의 그런 어떤 이론이 그대로 새로운 본인에게 그런 이론으로 인해서 네. 뭐 그만둘 때까지 충분히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은 국민들이 뜨겁게 응원한다면. 의지가 근데 보여야 되는데 네,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법리를 말씀드린 네. 이유가 그 법리로만 빠져나간다는 건 우리가 그때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법꾸라지 얘기하면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그런 사람들 비판을 하면서 이 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행해져야 될 것들이 뭔가 사실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느라 뭐 마비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는 이 검찰이 이제 이걸 죄가 없다고 보더라도 국회에서는 특검을 출범해서 시작할 수 네. 있거든요. 예. 특검이 출범이 되기 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읽힐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후폭풍을 맞을까라는 이제 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특검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럼 네. 그리고 이제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후폭풍을 그 걱정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14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이랑 상설 특검까지 예. 이제 동시에 상정이 되는데 이런 국면이라면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고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의 후폭풍은 이제 한번 제가 봤을 때 그건 이제 이미 지나간 것 같고 국힘 쪽에서 몇 명이 여기에 표를 보태서 통과를 시키느냐 이제 여기에 더 관심을 이제 둬야 되지 않나. 그 처음 투표 때는 다 빠지겠죠. 예. 빠지고 이제 진정한 투표는 이제 재의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그때 표결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나 반란표가 나올 거냐? 네. 저는 전망. 확실하게 예측합니다. 어떻게? 그 반란표가 그래도 10표는 넘을 것이다. 그러면 통과된다. 통과된다. 재의결된다. 어. 뭐 10표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어쨌든 통과가 된다. 통과된다. 예. 그러면 진짜 경랑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건데. 이제 여기서 정치적 상상력을 더하자면은 예. 이런 얘기가 오마이뉴스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뭔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 위헌적이고 헌법 파괴적이다. 이 김건희 특검법이 이미 진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범어사 가서 범어사. 예, 만약 그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였네. 그 네. 무렵에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나는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반헌법적인 것을 야당과 보조를 같이 해서 통과를 시킨다? 그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예,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들이 네, 300명이 모여서 예.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네. 대통령이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반헌법적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발언조차 이해할 수 이들이 없습니다. 그 국회 권한 갖고 한다면 나는 나대로 나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겠다. 반헌법적인 어떤 결론에 대해서 예. 제지하겠다. 그 차원에서 그 계엄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계엄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 아니라 상상력으로 그걸 상정해 놓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부산 범어사에서 범어사에서 한 이런, 거군요.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음. 그런 표현하면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다. 음, 이런 표현도 썼고 반헌법적 얘기는 음. 예, 특검법에 대해서 음. 예,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반헌법적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통과가 됐단 말이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이 발언까지 했다면은 음. 계엄령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계엄령까지 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엄령 상황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또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분들이 지금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뭐 괴담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장담을 합니까? 근데 이제 계엄도 계엄이지만 사실 요새 전쟁과 관련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북풍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거 예전처럼 뭐 미사일 한번 쏴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격화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아니, 조심스러운 전망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요청 수준이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종편을 틀면 하루 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만 나오거든요. 거기에 북한군이 파병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마저도 이걸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건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과 우리의 그 충돌이 빚어지면 그 문제는 결국 한반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전쟁의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그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들이겠죠. 네.